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 어르신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혹은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어디까지가 치매 증상이고 어디까지가 원래 성격인지 모르겠다. 혹은 어르신이 하는 말을 저희가 어디까지 이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돌봄 현장에 이제 댁으로 방문을 해도 어르신이 요새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치매가 심해진 건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사실 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여기서 하는 행동이랑 말이랑 보호자분 집에 가서 하는 행동 혹은 면회 왔을 때 하는 말이랑 행동이 좀 달라서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르신 치매 초기일 때는 약간의 의심망상이라든지 도둑망상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강박적인 행동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게 평소에 어르신이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딱 하기 시작을 하시면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어르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알아챌 수가 있는데, 평소에 하시던 말이나 행동과 비슷한데 좀 과잉이 되었거나 비슷한데 좀 현실적이지 않거나 해버리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헷갈려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갑자기 좀 악화돼서 중증 치매가 되면 좀 구별하기가 쉬워 하시던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진행을 했을 때 이 초기에는 특히나 어르신을 자주 만나는 보호자분들 혹은 같이 사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구별을 잘 못하고 원래 그러신 건지 치매 때문인지 좀 판단이 어렵고, 심지어는 같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기다 아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분분하게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지방에서 혼자 독거로 살고 지내셨는데 그 집에 이제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굉장히 자주 어르신을 들여다보러 방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집이 있었는데, 뭐 첫째 딸이 와서 어르신을 만나러 가면 용돈을 좀 달라고 하시고, 용돈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둘째 따님이 왔을 때 용돈을 좀 달라고 하시고, 나는 아무한테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둘째 따님 또 용돈을 주고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셋째 아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 딸들이 와가지고서는 용돈은 안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져갔다 라고 하시면서 셋째 아들한테 또 용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르신에게 치매가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르신이 워낙에 용돈 욕심이 있었으니까 갈 때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드렸던 건데요.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단체의 카톡방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우리 다녀가요, 어르신 얼마 용돈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졌습니다. 원래 엄마가 용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 라든지, 아니면 아니야 엄마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근데 예전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나 치매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아니야 원래 엄마가 용돈 욕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는데요. 점점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형제들끼리 좀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에 어르신이 동네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 어르신이 좀 치매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동네에서 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더니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은 결국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신 후에도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동과 타 입소자분들과의 갈등 문제로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또 어르신이 너무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 처방을 하니까 어르신이 또 너무 깔아지시게 되고, 그거를 지켜본 이제 따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도 아닌데 결국 병원에 갔더니 오히려 치매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어르신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한 1박 2일 정도 함께 지내면서 최종적으로 어르신이 치매 힘을 좀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이제 좀 편안한 시설에 입소하셔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한 3, 4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이 3, 4년에 걸쳐서 제가 듣기로는 초기부터 좀 치매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분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치매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총 한 3, 4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원래 성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분분하지만 저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저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우에 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집에 가서는 오늘 난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물론이고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매번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특히나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코로나 접종 한참 할 때 시설에 가서 접종을 해드리면 접종을 한 것 자체를 한 장 한 장 다 사진을 찍어서 남기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면회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엄마 코로나 접종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주사 같은 거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기록을 남겨서 보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의 기억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어떤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밥을 오늘 안 먹었다라고 하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래서 엄마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빠 지금 뭘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시거나 내 물건이라고 하고 자꾸 가져오시거나 하면 어르신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런 걸 파악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자꾸 가져오시는 물건을 모아서 한 번에 가져다 드리거나, 센터에서도 어르신이 두고 온 물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돌려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매 어르신과 대화하는 원칙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어르신에게 그런 어떤 사실을 자꾸 체크해드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디 불편하신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좀 그 사실 여부에 집중하거나 이거를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도 생기고 혹은 뭐 서로를 좀 탓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돌보는 과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거는 감정적으로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탓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돌봄에 관여된 누군가 혹은 돌봄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탓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르신을 돌볼 때 나는 물론이고 여기 관련된 많은 분들이 좀 서로 탓하지 않는 그런 좀 문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